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성TV 김수성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북한의 교육 제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 시간에 뭐 학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성원에 대한 거, 정치 조직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유치원까지라는 거, 유치원부터 어 전 의무교육 기관을 졸업을 할 때까지 3명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유치원 때 1명, 그 다음에 소학교, 우리 초등학교 올라가서 1명, 그 다음에 중학교 전 기간 1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안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예. 예, 우리 한국에 와서 제가 학교 강의 다니면서 물어봐요. 가끔씩 이야기를 꼭 해주는데, 담임 선생님이 여러 번 바뀌냐 했더니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걸로, 어떤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1년에 뭐 한 2번 정도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담임 선생님을 안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공식적으로 담임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학교 행정 조직으로 볼 때는 담임 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나 북한은 또 하나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학생들은 학교 학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뭡니까? 정치 조직 구성원으로서 또 망라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조선소년단, 그다음에 나이 들고 올라가면은 중학교 올라가면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 동맹, 예전에는 사회주의 청년 동맹이었고, 그다음에 그걸 거쳐서 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다음에 뭐 노동당원도 되고, 그다음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또 조직성원이 아니라고 이 발뺌을 못하게끔 해서 직업총동맹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직맹원이라고 하거든요. 비당원들. 그 다음에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업근로자 총동맹, 다시 말해서 농근맹이라는 조직에 다 가담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시집을 간 여성분들, 청년동맹원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은 시집을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성동맹이 또 따로 있어서 시집을 가서 집에서 있는 전업주부, 가정주부들까지도 조직에 망라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왜 안 바꾸냐면, 담임 선생님은 학교 행정 구성으로 볼 때는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자기 학급 학생들이 조선소년 단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치 구성원으로서의 조선소년 단원들을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또 하나의 명칭, 생활지도교원이라는 명칭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통상 북한에서는 입학생을 담임 선생님이 담임을 하면 이 학급을 졸업을 시킬, 전 교과과정 전 과정을 다 거쳐서 졸업을 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안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의 권한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졸업을 할 때 매개 학생들에 대한 생활 평정서를 씁니다. 한국에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활 평정서가 북한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개인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학교를 졸업을 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높은 간부 또는 중요한 직책에 앉는다 할 때는 꼭 이 개인 신상 정보 중에서 이 초등학교 때 생활,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생활, 이거를 평정서를 꼭 정산 참작을 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펜대 노름 하나가 그 학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예요. 북한은 뭐 모든 걸 보면 실무보다도 정치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담임선생님이 안 바뀝니다. 자, 재미난 것이요, 이 에피소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 강의를 가다가도 이런 비유를 해요. 한국의 담임선생님과 북한의 담임선생님의 지위. 자, 우리 보면은 학교에서 만약에 뭐 요즘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학교 내 폭력,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갑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훈육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훈육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욕을 했다. 예, 집에 가요. 북한인 경우 뭐 북한은 심심치 않게 매를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무슨 복싱을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줄자라든가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훈육을 해요. 손바닥을 때리거나 어디를 때리거나, 뭐 좀 한국에 비하면 좀 세기도 하죠. 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예, 엄마가 야처럼 한국 붙으면 난리가 나겠죠. 네, 욕으로. 그런데 북한은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엄마한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청소 안 했대, 뭐 그 다음에 공부 안 했대, 숙제 안 했대, 놀러 다니는데 엄마한테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죠. 그럼 선생님이, 북한은 통상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 조직 성원이기 때문에 북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뭡니까? 생활총화예요. 주에 한 번씩 무조건 이 학급에서는 그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자기 잘못을 모든 사람들한테 그 조직 앞에 다 공개를 해야 돼요. 뭐 나는 이번 주에 지각을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뭐 엄마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했고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이번 주에 엄마한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엄마한테 왜 맞았어? 이렇게 따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뭔가 잘못해가지고 맞았다. 근데 그 학생이 어쩌다가 엄마가 때린 것이 좀 이게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라든가 뭔가 좀 과하다고 생각할 때는 역으로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합니다. 해가지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 이렇게 뭐 이게 한국도 분류가 돼 있지만 교육은 말로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선생님이 엄마를 훈육을 하는 것이 북한의 특징이에요. 이만큼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특히나 중학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다는 이 분기점, 네, 졸업을 할 때는 뭡니까? 담임 선생님이 쓴 평정서, 네,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군에 가거나 대학 가거나 뭐 사회에 그냥 진출을 하거나 모든 것이 이런 때 담임 선생님의 펜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한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의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담임 선생님. 그래서 가끔씩 북한 학교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쓱 보다가 문제 학생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야 오늘 너네 집에 간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오늘 선생님이 저녁에 오시겠대요. 가정방문해요. 담임 선생님. 왜? 생활지도 교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요. 그러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고 선생님한테 다 대접을 해야 돼. 네. 그것이 관례적으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한국의 그런 그 선생님들 앞에서도 강의 여러 번 했는데 부럽다라는 말도 하시긴 하시던데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외에도 운동회를 하거나 어디 원적이라고 하는데 뭐 북한은 뭐 이렇게 산보 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갈 때는 어머니가 꼭 옛날엔 그런 없었어요. 그런 게 최근에 뭐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담임 선생님 도시락까지 2개를 싸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어때요? 자기 학급이 20명 30명이라면은 절제 30개의 도시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 가지고 고기, 계란말이 뭐 이런 것만 잔뜩 들어오면 선생님은 그 30개 도시락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것이 언제부터냐면은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일종의 사회구조, 모든 부분들의 사회구조가 다 변형이 간 거죠. 그러니까 교육기관 역시 같습니다. 그전에도 무슨 뭐 국가에서 그렇게 제대로 대주는 건 없었지만 그나마도 없어지니까 학교 자체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자체를 알아서 자급자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월급도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어느 때부터인가 학생이 생산수단이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그 방절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좀 어떻게 뭐 대학에 보내거나 뭐 하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한테 잘 부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게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도시락 같은 경우는 운동회가 내일이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전날이나 전전날에 이 제비뽑기를 시켜요. 뭐 고기볶음 뭐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건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사범대학 졸업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선생님이 되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당첨된 친구들은 계란말이, 뭐 고기볶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가지 그런 반찬들이 들어오잖아요. 다량으로. 그러면 그거를 담임선생님은 자기 학급 반장이나 학급 임원들을 시켜가지고 이게 날라가요. 집으로 날라가서 어디다 넘기냐면 이 북한의 90년대 중엽, 다시 말해서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생겼죠. 각 그 도시의 그런 거리 구석 속에 보면 매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매대라고도 하는데 그 매대에다 갖다 넘겨요. 그러면 그 매대에서 그 반찬을 갖다 팔기도 하고 해서 돈은 담임 선생님이 챙긴다. 뭐 이런 여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담임 선생님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대학도 역시 같아요. 대학도 입학을 한과 동시에 담임 선생님이 그 학급이 졸업을 할 때까지 안 바뀌어요. 다만
이 여성인 경우는, 미혼인 경우는 시집을 가서 딴 데로 갔다? 그럼 바뀌어요. 예. 그 다음에 임신을 했다? 북한에도 산전 산후가 있거든요. 예. 뭐 딱 보면 뭔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없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북한에도 15일간, 유급 휴가가 있어요. 휴가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진단수를 떼게 되면 그것도 다 출근으로 잡아주고, 뭐 이런 제도는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 핵심은 뭐냐면 월급을 안 주는데, 월급을 주긴 주죠. 근데 그게 뭐 정말 그 뒷거리만한 월급이죠. 환산으로 하면. 뭐 시장 가격대 월급이 맞질 않으니까. 자, 일단 거기서 담임쌤님이 안 바뀌는 걸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이게 사교육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북한에서는 방과 후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학원에 가지만 북한은 학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과목 선생님들이 소조 활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적으로 소조를 만들어 가지고 수학 소조, 영어 소조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로비를 한 자식들을 거기다 소조에 망라시켜서 소조에서 배워주는 거죠. 방과 후에.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뭐 제 기억에는 아마도 2000년 들어가면서 그 사교육이 생겼어요. 예, 뭐 90년대부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퇴근 후에, 예, 어떤 특정적인 학생의 집에 가서 또 개별 교수를 해주는, 예,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북한의 학생소년 궁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또 학교의 방과 후 활동과는, 교육과는 또 별개로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난 이런 이 국영 학원이 있어요. 예. 일단 거기에서는 뭐 또 춤이나 노래나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학생들의 장기를 배워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뭔가 뒷받침이 돼야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북한 학생들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조직 생활의 이해에 대한 거 이걸 적어놨는데, 이게 어차피 글자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생활에, 수제 교육에 대한 걸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 사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학교 과정이에요. 이 북한은 항상 이전공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여학생들은 여학생 실습 시간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바느질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우고, 남학생들은 그 시간에 트락토르 뭐냐면 트랙터예요. 트락토르 및 자동차를 배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 중학교 때 배워주는데 뭐냐면 트랙터의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운전법 이런 걸 배워주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북한을 주도하는 당이 어디입니까? 노동당이잖아요. 빨리빨리 일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만 17세 때 주민증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목 좀 볼게요. 이거 좀 글자 크게 될까요? 이게 일단 중학교 기준으로 잡았을 때 24개에서 26개.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이쪽은 쭉 우리하고 유사한 과목인데, 역시 이쪽은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생 혁명 활동, 그 다음에 혁명 역사가 있고 활동이 있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까지 했다간 뭐 저는 뭐 이게 뭐 15분이 아니라 뭐 150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김정숙이라는 사람, 어머님, 이거는 김일성이 와이프죠. 예, 당연히 이것도 어머님이라고 해서 우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김정일도 혁명 활동하고 역사가 다른 점은, 일단은 역사 속에 활동이 있을 법한데, 활동이라는 거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뭘 했다 뭐 이런 거죠. 예. 뭐 김일성이 뭐 항일 빨치산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워주는데, 다음 사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표지예요. 네. 이게 보면은 각자가 이 집 사진이 있는데, 이게 각자가 태어난 집이거든요. 이 북한에서는 고향집이라고도 하고 생가라고도 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찌 보면은 종교적 방식으로 유사하게 몰아가는 것이 북한 우상화 교육의 특징입니다. 네. 일단 뭐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점차 승화돼 가면서 어떤 걸 배워주냐면, 일단 우상화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다. 뭐 그래서 김일성이를 교육을 할 때는 김일성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등장해 하잖아요. 네. 김정일 할 때는 역시 이렇게 김정숙이나 김일성에 대한 걸 우상화를 해서 뭐 그 아들의 그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특징입니다. 이거 사진도 재밌어요. 이게, 초등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보면은 누구나 다 배우는 우리나라 해가지고 일러스트, 이 그림이 있는데 위에 이게 포동포동 살이 찌고 웃고 있는 것이 북한 친구들이래요. 근데 그 아래를 보시면 이게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초라하게 뼈에 가죽만 했는데 이게 통상 이 교육은, 그러니까 이것이 남조선이라고 하는 남조선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사범대를 졸업을 해서 일단 이 교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북한에도 사범대를 졸업을 하면은 교육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중학교에 가서 교육을 해주거든요. 실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때도 이런 걸 했어요. 뭐 남조선에 있는 불쌍한 철이와 순이 학생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간답니다. 예. 그래서 철이는 구두 닦기 통을 메고 또는 껌파리, 구두를 닦아서 껌을 팔고 연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복도 못 입어가지고 이렇게 앞반하고 미군이 입었던 그런 점퍼를 입고, 그 다음에 순이 학생은 또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어린 여동생의 손목을 잡고, 그 다음에 빌어먹으러 다닌대요. 여기저기. 동량으로 다닌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뭐냐면은, 어느 한 기차역 앞에 서서 이 프랭카드를 쓰고 서 있다는 거예요. 프랭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엄마가 집에서 시름시름 앓고 계신대요. 그 엄마 할 때 그 수술비가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를 살리고 싶어요. 내 눈을 팔아요. 라고 쓰고 있는 걸 들고 있는 것이 남조선이라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실제 북한 학생들 그거 어이가 없죠. 왜? 아시잖아요. 북한은 뭐 이제 한류가 불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드라마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이게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선생님 그거 뻥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로. 그죠? 그러니까 알고도 모른 척, 모르면 아는 척은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현실을 알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못 하는 거. 이런 것이 북한 교육의 특징. 이것이 교육의 모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은 바꾸질 않아요. 이 포맷을. 네, 일단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운동회 때도 보면은 미국놈 때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네, 뭐 미국놈이 원수라는 거죠, 북한은. 그래서 미국놈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남한에서 미군이 나가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린 나이에도 미국놈 때리기라는 운동회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순번대로 가서 미국놈이 이게 그림을 갖다가 때리는 이런 것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글자를 되게 이쁘게 쓰는데, 이게 북한 친구들이 이렇게 각글을 이렇게 잘 써요. 예, 각글. 이게 손으로 쓴 건데, 이건 남학생이 쓴 건데, 평양 광명중학교 5학년 4반. 이거 보세요. 김경혜라는. 이게 칠골소학교 4학년 5반이기 때문에 4학년 하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예. 진짜 글씨를 잘, 예쁘게 써요. 손글을. 예, 왜 그럴까요?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뭐,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타자치인데, 북한은. 뭐, 우리 집 그 사람도 글을 되게 잘 써요. 예. 그래서 글 잘 쓰게 되면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글 쓰러도 다니거든요. 뭐, 간부들의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 끝으로, 대학 과정인데요. 대학 과정. 수제교육 과정이죠. 수제교육은 뭐냐면은, 평양의 1고등 중학교, 평양 제1중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 김정일이가 다녔다는 남산중학교, 모교인 거죠. 요게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해가지고 수제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뭐냐면 이것을 전국으로 이 보급을 시키라 해서 김정일이가 수제교육을 시작을 해라 해서 각 도시군마다 1중학교가 다 생겼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일반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중학교 2학년 때 편입을 해서 그 학교를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학교를 졸업을 해서 바로 시험을 쳐서 그 다음에 등수를 가려서 그 중학교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중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북한은 추천제예요. 추천제.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폰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폰트, 올해에 몇 명을 입학을 시키겠습니다 하면은 교육청에서 그 각 대학마다 너네 이번에 몇 명이 졸업했기 때문에 몇 명을 받으라 해서 계획을,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경제라고 하잖아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 그래서 모든 것은 국가의 통계나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회주의 제도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자체도 이렇게 입학을 시키고 졸업을 시키고 하는 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그 비례를 맞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어떤 대학이 100명을 입학을 시켜야 된다면 이 100명의 메리트라고 하나요? 이거를 각 도에 찢어서
할당을 줍니다. 하면은 그 각도에서는 도에서는 또 C로 이렇게 할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우리처럼 수능을 봐가지고 뭐 시험을 못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입시 제도인데 거기서 우선권을 가진 것은 1고등중학교, 1중학교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혹시 여건이 되면은 대학에 대한 이야기도 할까 합니다. 뭐 대학 생활도 되게 재밌어요. 예. 입학 과정이라든가 뭐 대학을 졸업할 때 대학 과정에 어떤 교과목을 배우고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2시간에 걸쳐서 이 북한 교육제도에 대한 차이점, 네, 뭐 여러 가지로 특징 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김성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